식욕 과잉의 시대. 여러분의 식욕은 어떠신가요? 식욕이 범람하는 시대,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의 답은 우리 밥상에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쌀밥. 문제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흰쌀밥이 식욕을 부르고 결국 넘쳐 흐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때문에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들의 식습관에 적신호가 켜진 건데요. 그렇다면 먹을 것이 부족하던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서민들은 무엇으로 배고픔을 달랬을까요? 서민들은 피, 조, 보리, 콩 등의 작곡망을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부족해 식욕 억제 방법으로 자신의 식욕을 다스려야 했다고 하죠. 우리나라를 흔히 쌀의 민족이라 부르지만 흰쌀이 귀했던 과거. 흰쌀은 왕족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흰쌀밥의 유혹에 빠져 식욕 과잉에서 벗어나지 못한 귀족들. 그래서 생긴 단어 부자병, 바로 비만과 당뇨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7초에 1명 사망, 20초에 1명 다리 절단. 부자병이라 불리던 당뇨병과 비만이 이제는 사망률을 높이는 국민 질병이 됐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식욕이 당기는 흰 쌀밥의 무서운 유혹, 그 비밀은 바로 당에 있습니다. 흰쌀밥의 유혹을 물리치고 식욕 과잉의 시대를 당당하게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밥이 빠지면 속이 허한 것 같고 식사를 안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하루 권장량의 2배 이상 탄수화물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입 먹는 순간 또 다른 음식을 당기게 하는 흰쌀밥의 유혹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흰쌀밥 같은 정제 곡물의 섭취가 많을수록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당분이 체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혈관의 염증과 산화를 일으켜 혈관을 녹슬게 만듭니다. 또한 쓰고 남은 당분은 지방이 되는데요. 이렇게 축적된 지방과 지속적인 인슐린 과량 분비는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심장병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흰쌀밥을 주식으로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만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낮 땡볕 아래에서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이 한창인 한 여성. 오늘의 주인공 윤영욱 씨인데요. 하지만 몸은 마음처럼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오늘도 뱃살 타파를 꿈꾸며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영욱 씨. 하지만 어지러워. 배가 나와서 그런가 힘들고 숨이 차고 막 어지러워요. 관이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힘드네요. 예전에는 진짜 100번도 했는데. 줄어들지 않는 체중 탓에 운동도 쉽지 않다는 그녀.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처음에 제가 54, 55였는데 아기 만삭대가 68kg 그리고 아기 낳고도 65kg 그렇게 빠지지가 않고 말하기 창피한데 70kg까지 되니까 제가 너무 고민이에요. 이 살 때문에. 눈에 띄는 외모로 어딜 가나 주목받았던 영욱 씨는 중년 이후 체중이 점점 늘었다는데요. 늘어난 체중이 더욱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뇨셨고 엄마가 이제 고혈압이 있으셔서 그래도 저는 젊어서 괜찮겠다 했는데 10년 전에 지금 병원에 당뇨가 170까지 돼 있더라고요. 고혈압도 거의 145 정도. 체중 증가로 찾아온 불청객,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특히나 심각한 건 정상 수치를 훌쩍 웃도는 혈당이라는데요. 몸도 피곤하고 이 모든 것이 이게 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살이 좀처럼 빠지지 않아 고민이랍니다. 그녀의 일상은 어떨까요? 엄마 먹으러 나가자 엄마. 고구마.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영욱 씨. 아이가 된 친정 엄마에겐 영욱 씨의 손이 꼭 필요한데요. 가자. 다리 올리세요 엄마. 여기 다리 올리세요. 크다. 어머니를 모시며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식사만큼은 꼭 제때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때를 놓치면 폭식으로 이어지기에 늘 시간 맞춰 식사를 한다는 영욱 씨. 김치와 김 그리고 흰쌀밥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흰쌀밥을 김에 싸서 먹는 영욱 씨. 그녀의 식단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흰쌀밥이라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흰쌀밥이 막 식감도 좋고 먹기가 편하잖아요. 잡곡은 많이 씹어야 되니까 그래서 흰쌀밥을 주로 먹어요. 다이어트를 위해 맛있는 반찬은 포기할 수 있지만 흰쌀밥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녀. 식단 관리를 위해 밥을 반 공기만 챙겨 먹으려 노력하지만 계속 식욕이 당기는 건 어쩔 수 없답니다. 든든하게 밥을 챙겨 먹은 영욱 씨. 밀린 집안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쌓여있는 설거지부터 하는 그녀. 그런데 어딘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힘겨운 듯 앉아서 청소기를 돌리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잤다 해야 되겠다. 아이고. 싫어. 아이고 이 배만 빠져도 좋을 텐데. 청소기, 설거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바쁘게 이렇게 하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왜 이렇게 안 빠질까요? 요거만 빠지면 제가 건강해지고 날아갈 것 같은데 뱃살이 정말 안 빠져요. 빠지지 않는 뱃살로 일상이 무너졌다는 그녀.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먹을 때도 배로 많이 떨어지고 창피한 일인데 제가 전철 타면은 자리를 비켜주는 거예요. 저한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제가 임신한 줄 안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했었어요, 그때.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지만 비만은 그녀를 움츠리게 만들었고 행복했던 삶을 점점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방치한 지난날이 후회될 뿐인데요. 하지만 밥을 먹은 지 1시간도 채 안 돼 또다시 찾아온 식욕. 밥 한 공기를 다 먹었음에도 몰려드는 허기에 자꾸 간식을 찾게 된다는데요. 적게 먹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식욕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녀. 아까 소화가 다 됐는지 배고파가지고 허기가 져서 지금 떡 먹었어요. 탄수화물 먹어야지 기분도 좋아지고 또 먹은 것 같아서 든든해서 먹는 것 같아요. 영욱 씨,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오랜 비만 상태를 지속해온 영욱 씨는 먹는 약도 많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약인데요. 비만이 제일 원인이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도 살 빼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되지 않네요. 약은 끊을 수 없고 해서 약을 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지겨워요. 그렇다면 그녀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나름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고 밥도 반 공기만 먹으려 노력했지만 살이 빠지지 않아 답답했던 그녀. 그 원인은 무엇일지 혈압과 혈액 검사, 복부 초음파 등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
네, 안녕하세요. 윤영님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초음파에서 여기가 보통 5cm가 넘어가면은 내장 지방의 고위험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윤영님은 지금 6.1cm. 굉장히 많이 내장 지방이 많으신 편이세요. 지방간도 지금 심하신 편이시고. 검사 결과 혈당과 중성 지방이 정상 수치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더 이상 쌓일 곳이 없어 장기 사이사이 심지어 간까지 지방이 쌓인 상황. 이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신진대사를 방해, 치명적인 비만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비만의 그냥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비만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대표적인 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러한 질환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성질환 사망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 당뇨병이 꼽히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당뇨는 합병증이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해서 심형할 수도 있고 심내혈관 질환으로 급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리를 잘라내는 족부궤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당뇨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어나는 체중과 점점 악화하는 건강. 흰쌀밥과 떡, 빵 등 정제 탄수화물의 과한 섭취가 그녀를 비만과 당뇨병의 늪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영욱 씨뿐 아니라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빵이 주식인 미국보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훨씬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탄수화물 왜 중독이 되는 걸까요? 뇌 사진입니다. 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사진이죠? 하지만 한쪽은 마약 중독, 한쪽은 탄수화물에 중독된 사람의 뇌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은 마약 중독과 같습니다. 안 먹고 싶다고 쉽게 끊을 순 없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을 섭취하면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단맛의 쾌감 때문에 습관처럼 단 음식을 찾습니다. 탄수화물은 순식간에 당으로 변화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뇌에선 쾌락을 느끼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고 뇌에서 계속 탄수화물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한민족 밥상의 주인공은 밥이었습니다. 어떤 산의 진미도 밥 없이 완성되는 밥상은 없었죠. 그래서 식탁을 밥상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우리의 목표는 이 밥에 고깃국 먹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밥이 바로 흰쌀밥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21세기, 우리는 여전히 DNA에 각인된 이 밥을 찾습니다. 쌀밥은 하염없이 먹어도 안 질려요. 하지만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비만을 불러오고 있죠.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과 음료, 그리고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인 백미나 밀가루 음식도 되도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미 씨가 지인과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거 거기 주는 내용은 쌀국수, 새우볶음밥, 버팔로유요, 음료수는 콜라. 주문에 거침이 없습니다. 한때 그거 하지 않았냐? 그 뭐냐? 그 간헐적 단식? 하루 한 끼 먹기? 근데 잘 안 돼. 요즘에서 이거를 한 번에 확 넣으니까 확 찌는 거야. 다이어트 시작하면 끝나고 나면 살이 찌는 것 같아. 왜냐면 그만큼 먹고 쉬잖아. 보상심리로. 그것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된 식습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친구들 만나면 어떤 메뉴가 땡겨요? 연유가 많이 땡기죠, 아무래도. 왜?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그 아이를 부르네요. 친구들 사이에서 쩝쩝박사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쩝쩝박사가? 믿고 따라가면 다 맛있다. 예, 틀림이 없어요. 그래요? 네. 쩝쩝박사의 선택은 오늘도 모를까요? 쌀국수는 기본, 볶고 튀긴 음식까지 한상 차려졌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면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이상미 씨. 그래도 오늘은 건강을 생각해서 밀가루가 아닌 쌀로 만든 국수를 선택했다는데 문제는 국수에서 끝나지 않는 식욕입니다. 그리고 과식의 뒤에는 후유증이 남기 마련이죠.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 몇 킬로? 5kg, 5kg 찐 거 같아요. 뺄 수 있어, 그 정도. 뺄 수 있을까? 그게 뭐냐, 차만 맨날 타고 다니니까 그렇지. 걸어. 걷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몰라서 못 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힘든 겁니다. 맛있으면서 살이 빠지는 음식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점심을 먹고 들어오자마자 책상 앞에 앉은 이상미 씨. 취미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 정도 그리시는데 얼마나 걸려요? 만약에 하루에 24시간이면 그냥 이것만 한다고 하면 12시간씩 한다고 했을 때 한 달? 작품 하나하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다 보니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에너지 소모가 적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소모되면 주전부리 생각이 절로 나죠. 흔히 당 떨어진다는 말 아시죠? 이럴 때는 달달한 것이 당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어온 것들이 하나같이 설탕 많이 든 단 것들입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몰라도 매일 이렇게 먹는다면 건강에 좋을 리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간식을 자주 드시는 편이세요? 네, 좀 자주 먹는 편이에요. 하루에 한 3-4번? 간식 자체는 되게 좋아했는데 좀 그러니까 자주 하려고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최근 이제 한번 이렇게 그냥 살이 찌다 보니까 이렇게 놓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녁밥 할 시간. 점심에 국수를 먹었으니 저녁에는 밥을 먹어야 한다며 쌀을 꺼냅니다. 여기에 잡곡을 섞나 했는데 찹쌀이랍니다. 온통 흰쌀입니다. 다른 잡곡은 안 사용하세요? 잡곡을 가끔 먹을 때도 있는데 뭐 콩 같은 것도 넣어보고 했는데 애들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는. 입에서 반기지 않는 것을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오, 맛있겠다. 그래서 오늘도 흰쌀밥입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쌀밥. 쌀밥뿐만이 아닙니다. 이상미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종류만 다양할 뿐 대부분 탄수화물 덩어리들입니다. 항상 밥을 드세요? 밥도 먹고 뭐 떡도 먹고 그다음에 뭐 누룽지가 탄수화물 종류가 많죠, 아무래도. 당기는 음식이 몸에도 좋던가요? 저는 지금 인생 최고의 몸무게거든요, 사실. 네, 좀 많이 찐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한 3-4년 전에 해보긴 했었어요. 그때는 뭐 약물도 먹어보고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해서 좀 뺐는데 40대 초반까지는 다이어트를 하면 빠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의 다이어트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금방 다시 여유가 오더라고요. 살이 찌니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뭐 무릎 통증, 뭐 팔목 통증, 허리 통증, 뭐 발바닥 통증 이렇게 해서 통증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 삶의 질이 좀 떨어지잖아요. 아프고 이러니까 무기력해지고 사람이.
몸 여기저기 적신호가 울리는데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식습관.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체중이 권장 체중보다 20kg 가까이 더 나가는 고도 비만입니다. 식습관 문제는 없는지 탄수화물 중독 자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진단 결과 10개 항목 중에 7개에 해당하는 탄수화물 중독 의심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그런 에너지원 사용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도 분비가 되고 그리고 자꾸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동시에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탄수화물을 갈구하게 되거나 그리고 이제 다시 혈당이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그 혈당이 높아지는 그때 그 기쁨, 스파이크를 느낄 때 그 자극을 사람이 다시 한번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면서 탄수화물에 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쌀밥이 주식인 한국 사람들의 탄수화물 섭취율은 60%가 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율은 더 증가합니다. 탄수화물은 신체 활동이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섭취를 줄이거나 또는 끊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식생활 특성상 탄수화물이 과잉 섭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이나 비만 또는 당뇨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탄수화물은 대부분이 단순당이나 정제 탄수화물에서 비롯이 되기 때문에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과 음료, 그리고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인 백미나 밀가루 음식도 되도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3시 인천의 한 재래시장. 이두리 씨가 장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하나 생선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가 10,000원. 한 마리? 대구 줘보세요. 대구로 드릴까요? 네. 알 있는 걸로 주세요. 모르죠? 잘라봐요. 모르죠? 그래서 다 어차피 오늘 왔으니까 이걸로 잘라드릴게요. 그럼 자르고 대가리 반 잘라드릴게요. 거기에 이거 알 고니하고 네. 알 조금씩 네, 섞어서 네. 담아드릴게요. 네. 대구탕 좋죠. 어머니 생선 사시는 스킬이 보통이 아닌데요? 저요? 네.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한 끼를 먹어도 생선 자주 드세요? 한 끼는 꼭 생선을 먹어요. 하루에? 네, 뭐든 구이든 탕이든 반드시 생선이 한 식탁에 올라와야 저는 밥을 먹어요. 생선을 산 다음에도 시장 구석구석을 살피는 이두리 씨. 찌개거리 소분해가지고 1kg만 주세요. 1kg를 3개로 소분해 주세요. 이번에는 고기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생선찌개 아니었나요? 제철 채소도 챙깁니다. 이거 속배추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 주시고 요즘 속배추 맛있잖아요.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잘 먹는 편이에요. 좀 맛이 없으면 저도 싫으니까. 이쯤 되니 어떤 밥상이 차려질지 궁금해집니다. 주부 9단 이두리 씨의 저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불고기가 완성됐고요. 고기는 이제 매일 매일 먹거든요. 고기는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근데 저도 좋아하고. 한식 밥상에 나물이 빠질 수 없죠. 손맛 한껏 더한 건강한 나물 서너 가지는 기본. 입맛 살리는 장아찌에 생선구이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도 없이 나옵니다. 원래 제가 한 7, 8가지 넣고 먹어요. 점심도. 드디어 칠첩 반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런 밥상의 활용 점정, 바로 흰쌀밥입니다. 왕의 밥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나물부터 고기까지 부족함 없는 건강한 한식 밥상. 이 밥상을 고수하는 것이 이두례 씨의 즐거움입니다. 아내의 밥상이 최고죠? 집사람은 음식을 한 개를 해도 좀 성의 있게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심 있게 요리를 한다. 밥 말고는 남편이 뭘 먹지를 않아요. 간식을 따로 먹는다거나 뭐 과일을 먹는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밥에 매달려 있으니까 일단 밥을 배불리 먹여야 된다. 한식 밥상의 진심인 이두례 씨. 나름대로 건강한 밥상이라고 자부하며 지켜왔는데 나이 들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폐경 이후로 그 급속히 1년에 1kg씩 야금야금 찌는 것 같아요. 전에는 몸이 예쁘다 그랬어요. 그냥 백화점 가서 옷을 입으면 거의 내가 입고 있으면 다 제 옷이라 그랬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 아이스크림, 과자, 초콜릿 일체 안 먹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러니까 그다음 건강에 나쁠 게 없는데 이렇게 살만 이렇게 쪄요. 갱년기 이후 늘고 있는 몸무게. 어느 정도인지 건강 검진을 해봤습니다. 체중, 복부둘레, 체질량 지수는 물론 체지방률까지 예외 없이 모두 표준 수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65세 이상부터는 오히려 여성의 비만율이 남성 비만율을 역전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여성은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방이 복부로 주로 많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중성지방이라고 알려진 지방들이 많이 복부로 이렇게 실제로 이동을 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 매년 특별한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가 없더라도 약 5% 정도의 체중 증가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50대 이후가 되면 여자의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적정치를 훌쩍 넘어서 건강에 적색 경보가 켜지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자체는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을 섭취할 경우에는 당연히 체중이 늘지 않겠지만 대부분 체중이 느는 이유는 이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탄수화물의 형태가 지나치게 흡수가 빠르게 되는 정제당에 국한되어 있을 때 살이 빠르게 찌게 됩니다.